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달룡입니다. 저는 오늘 췌장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췌장암 이제 아주 흔한 암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병입니다. 이제 뭐 췌장암에 걸렸던 유명 인사들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유상철 선수가 이제 췌장암을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고, 이제 루치아노 파바로티라고 하는 유명한 성악가도 이제 여기에 해당합니다.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변호인에 나왔던 김영애 선생님, 그리고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좀 췌장암에서도 타입이 다르긴 한데, 췌장에 생긴 신경 내분비 종양으로 이제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랜디 포시라는 분은 미국의 교수님인데 이제 췌장암에 걸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하고 싶은 게 자기가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강의를 한 게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책까지 나온 분이고요. 이런 유명 인사들이 이제 걸리기도 했고, 췌장암은 무서운 병이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흔하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췌장암이 얼마나 많이 걸리는지 이제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은 2021년 12월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2019년도에 25만 건 정도의 암이 새로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자는 8위, 여자는 7위에 해당합니다. 그럼 췌장암이 어떤 병일까? 이제 뭐 사진에 보시면 몸을 정면에서 보고 있는 투시 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간이 있고 왼쪽 위에 위가 있고요. 이렇게 지나가는 관이 대장, 그 가운데 소장이 있고, 저 안쪽에 보면은 뭐가 보입니다. 노란 게 보이는데 그게 췌장입니다. 몸 아주 깊은 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내분비, 그리고 소화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렇게 깊이 있어서 우리가 병을 찾는 게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췌장암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 네, 2005년도에 이제 새로 진단된 췌장암 환자의 증상을 확인을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고요. 췌장암 위치는 뭐 췌장 머리, 뭐 몸통, 미부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췌장암에 걸리는 증상을 보면은 86%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피곤함, 무력감을 호소하고요. 85% 환자가 체중 감소, 그리고 83%는 식욕 감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79%의 환자들과 뭐 복통을 호소하고요. 그리고 뭐 황달, 울렁거림, 등의 통증, 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황달은 왜 올까인데,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몸을 정면으로 본 거고, 이 노란 게 저희가 췌장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담관을 통해서 이제 췌장을 지나서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췌장에 덩어리가 생기면은 이 초록색 흐름, 담즙의 흐름이 방해를 받으면서 황달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 빨간 건 저희가 대동맥, 동맥을 얘기하고, 이 파란 게 정맥인데요. 이 중요한 혈관들이 췌장 주변에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지 않아도 이 혈관 주변에 병이 있으면 수술이 힘들어집니다. 그럼 췌장암은 왜 걸릴까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르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걸렸나요? 췌장암 환자분들 개개인이 왜 암에 걸렸는지는 사실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 인자를 보면은 담배가 있습니다. 담배는 이제 백해무익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담배가 이제 췌장암의 위험도를 올리는데, 다행인 거는 금연을 하면은 이제 위험도가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상당 기간 금연해야 되긴 하고요. 비만도 췌장암의 원인입니다. 신체활동 저하도 이제 위험으로 알고 있고, 당뇨는 췌장암의 원인이기도 하고 췌장암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전성, 가족력이 있는 이제 췌장암 환자들도 있고, 만성 췌장암이 있는 환자분들은 우리가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췌장낭종, 우리가 암은 암 전 단계, 그러니까 전암병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췌장낭종에서 암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이제 담배, 뭐 비만, 신체활동 저하, 이런 것들은 저희가 교정 가능한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혹시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뭐 금연을 하고 체중을 빼고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걸로 해서 췌장암을 덜 걸리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혈액 검사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복부 초음파, 뭐 CT, MRI, PET, 뭐 내시경 초음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모든 환자분들이 이 검사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혈액 검사만으로 암을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 황달이 상당한 환자분들에게 생기기 때문에 황달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CA19-9라고 하는 암 표지자가 있습니다. 이 수치가 혈액 검사에서 이 수치가 올라가 있으면은
이제 뭐 병이 나빠지거나 병이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이 많지만 저 CA19-9가 하나도 올라가지 않고 정상인 환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 수치가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로 높다 낮다로 우리가 암을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초음파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처음에 이제 췌장의 위치를 봤지만 췌장은 몸 깊숙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췌장 앞에는 장들이 있기 때문에 장에 있는 가스 때문에 우리가 초음파로는 정확한 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CT는 췌장암 판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검사고요. 타장기로의 전이나 췌장 주변 구조물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MRI는 CT보다 췌장암을 찾는데 정확하기는 하지만 비싸고 검사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CT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제 그런 상황에서 찍게 됩니다. PET 같은 경우도 CT나 MRI로 판단하기 어려운 병변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전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환자분들 CT인데요. CT는 우리가 사람의 몸을 가상으로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누워있는 사람의 몸을 반으로 갈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왼편의 영상은 이게 화살표로 되어 있는 저 곳이 저희가 병이 있는 위치입니다. 요거는 이 병 때문에 이 담도가 늘어난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까만 점은 췌장에서 췌장액이 흘러나오는 길이 있는데 이 병 때문에 지나가지 못해서 늘어나 있는 표시입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 화살표 표시에 있는 병 때문에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아래로 내려오지 못해서 여기가 늘어난 게 보이고 있습니다. MRI 영상이고요. 이거는 이 초록색 선은 이제 담즙이 나오는 길이고 가로로 되어 있는 이 선은 췌장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췌관이라고 하고요. 여기 초록색 주머니는 담낭이고 표시되어 있는 자리에 암이 발생하면은 MRI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하얀 게 늘어난 담도고요. 이 가로로 된 하얀 선은 이제 췌관인데 이 덩어리 때문에 십이지장으로 흐름이 진행되지 못해서 늘어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담도 내시경 초음파 등을 하게 되어 있고요. 내시경 하는 거랑 비슷하지만 위에서 이 파란 선이 내시경의 진행 경로고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으로 가면 이 십이지장에 이제 담관과 췌관이 나올 수 있는 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로 저희가 기구를 집어넣어서 췌관과 담관의 병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쪽에 초음파를 갖다 대가지고 종괴를 확인하고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환자분의 이제 초음파 내시경 영상이고, 그러니까 이 굵은 게 내시경이거든요. 내시경으로 들어와서 선을 집어넣어서 조영제를 쐈더니 요 구간에 뭔가 있습니다. 지금 뭔가 있고 조영제를 쏴서 요 위에 조영제가 들어가서 넓어져 있는 담관이 보이고 이 아래도 넓어져 있는 게 보이고요. 아, 여기에 덩어리가 있구나, 뭔가 있구나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플라스틱 관을 넣어서 배액을 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췌장암을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까인데, 병원의 췌장암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설명을 잘 듣지 못했지만 여러 가지 검사를 합니다. 그럼 그 검사를 왜 하냐? 얼마나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다른 장기에 병이 퍼졌는가? 전이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항암 치료라는 단계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할 수 없는 몸의 상태라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저희가 치료를 아예 안 하고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다른 장기로 병이 퍼지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수술이 가능한과 지금 바로 수술을 하기는 좀 어렵다. 이 두 개를 나눠야 되거든요. 국소 진행이 심한가? 심하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항암 치료를 해서 병을 줄이는 걸 먼저 해야 되고요. 줄인 다음에 다시 평가를 하고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국소 진행이 심하지 않아서 지금 바로 수술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수술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항암 치료를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다면 수술을 하는 것이 장기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이제 처음에 진단이 되면은 저희 가족은 수술을 견뎌내지 못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들도 이제 종종 하시거든요. 가능하다면 수술하는 게 장기 생존에 도움을 줍니다. 수술을 하고 나서는 회복한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이가 없지만 국소 진행을 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걸 고려하고 있고요.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권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또 얘기하시거든요. 수술 잘 됐다는데 왜 항암을 또 하나요? 이제 수술은 육안으로 보이는 병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잔존암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은 항암 치료를 시행해서 제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재발 가능성이 줄어들고요. 그럼 이때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이 뭘까인데 젬시타빈이라는 약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젬시타빈과 카페시타빈 요법, 요건 항암제 2개고요. 폴피리녹스라는 요법이 있습니다. 항암제 3개입니다. 몇 년 전에는 1년 전만 해도 이제 젬시타빈 단독만 사용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제 젬시타빈하고 카페시타빈 요법 그리고 폴피리녹스 요법이 수술 치료에 다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3개 중에 뭐를 해야 될까입니다. 헷갈리죠. 이제 병원에서 알아서 해주세요. 보통들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젬시타빈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는 콩코1 연구를 통해서 나온 거고요. 수술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본 것과 젬시타빈만 쓴 것과 비교를 해보니 이제 5년 생존해 있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게 확인됩니다. 5년 동안 생존해 있는 환자가 늘어나고 근데 좀 모자라거든요. 젬시타빈의 효과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젬시타빈에 카페시타빈이라는 약을 추가를 하면은 젬시타빈 하나만 쓴 것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연구가 에스파4라는 연구가 있었고요. 이걸 카페시타빈을 추가했더니 중앙 생존 기간이 늘어납니다. 중앙 생존 기간은 환자 100명 있었다고 치면은 절반이 생존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중앙 생존 기간이 상승하고 5년 동안 살아있는 환자의 비율도 상승합니다. 아, 이게 젬시타빈보단 좋구나 라고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것도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이 좀 들고 이제 폴피리녹스라는 요법이 이제 췌장암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 요법인데요. 그걸 수술 후에 쓰면 어떨까를 한 프로디지 24 연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젬시타빈 단독보다는 폴피리녹스 요법이 더 좋더라 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우린 뭘 골라야 되나? 효과를 보면은 약을 3개 쓴 폴피리녹스 요법이 약을 2개 쓴 젬시타빈, 카페시타빈 요법보다 좋고 그리고 젬시타빈보다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2번하고 3번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3번이 조금 더 낫다고 한 거는 이 연구에서 나온 중앙 생존 기간이나 5년 생존 확률을 단순한 숫자 비교해서 폴피리녹스 요법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또 부작용은 약은 항암제는 많이 쓸수록 부작용이 커집니다. 그래서 폴피리녹스 요법이 가장 힘든 치료고 그 다음에 약 2개 쓰는 젬시타빈, 카페시타빈 요법입니다. 그럼 이 어떤 치료를 할지는 환자분의 컨디션을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되고 환자분이 이 부작용이 있을 때 견뎌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럼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인데 여기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데요. 질병의 정도인데 먼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우리가 수술을 못한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병은 췌장에 있는데 그 췌장 주변에 조금 퍼져 있어가지고 국소적으로 진행한 상태라서 우리가 수술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이 질병의 정도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환자의 전신 상태,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견디실 수 있는 상태인가 없는 상태인가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그 다음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에서 치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사기 췌장암은 수술은 일단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폴피리녹스라는 약 3개 쓰는 요법을 하거나 아니면 아브락산이라는 약에 젬시타빈을 하는 약을 고려합니다. 이것도 두 약제 간에 직접 비교한 연구는 없고요. 젬시타빈하고만 비교한 거고 단순한 숫자 비교로는 폴피리녹스가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폴피리녹스가 우리가 독성이 있는 걸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효과 면에서는 아마 비슷하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부작용 면에서는 폴피리녹스가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국소 진행성 췌장암은 이제 항암 후에 수술을 하는 걸 고려합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수술이 가능해지면은 수술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이득이라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췌장에 병이 있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안 돼 있는데 그 주변에 병이 심한 경우에는 항암을 통해서 병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질병을 다시 평가한 다음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암제는 폴피리녹스도 쓸 수 있고 아까 얘기했던 아브락산이랑 젬시타빈도 다 사용 가능한데 병이 줄어들 확률이 폴피리녹스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항암제는 폴피리녹스라는 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항암제라고 하면 굉장히 무서워하시거든요. 우리가 편한 치료 없나요?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는 없나요? 라고 또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이제 췌장암에서 쓰는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펜브롤리즈맙이라는 약이 있긴 있는데
우리가 면역항암제가 이제 모든 췌장암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실패했었고요. 키노트 158 연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MSI 하이 또는 디피션트 MMR 환자인 MMR인 췌장암인 환자에서 우리가 펜브롤리주맙의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췌장암 환자가 22명이 포함이 됐는데요. 우리가 병이 줄어들 확률이 반응률인데 18%에서 병이 줄어들었고, 근데 그 중에 한 명, 22명 중에 4명이 병이 줄어드는데 4명 중에 한 명은 병이 없어졌습니다. 가족이 췌장암인데 면역항암제를 쓸 수 있냐 없냐를 확인하려면 저 MSI 하이인지 디피션트 MMR인지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모든 췌장암 환자 중에 3% 미만은 밖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환자에서 면역항암제를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라고 일단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표적치료제로는 올라파립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제 브라카라는 변이가 있는 환자에게서 사용하는 표적치료제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브라카2, 이제 브라카 변이는 1하고 2가 있는데 모두 합쳐서 췌장암 환자의 10% 미만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에서 쓸 수는 없고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반응이 있었던 환자한테서 유지요법으로 병이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유지요법으로 효과가 확인이 돼서 국내 허가가 됐습니다. 근데 아직 보험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이제 장벽이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약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 뭐 국내에서 쓸 수 있는 약들은 소토라식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직 쓸 수는 없고요. KRAS G12C 변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제 코드 브레이크 연구에서 이제 췌장암 환자 12명이 이제 포함이 됐는데 병이 진행하지 않을 확률이 질병 조절률이거든요. 12명 중에 75%가 병이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췌장암 환자 38명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도 있었는데 질병이 나빠지지 않을 확률이 84%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고요. 전체 라스 변이 환자 중에 이제 적은 비율만이 이제 KRAS G12C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실 모든 환자에서 쓸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로트렉티닙이랑 엔트렉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TRK 융합 양성암에서 사용하도록 이제 올해 4월부터 급여가 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전체 췌장암 환자의 0.5% 미만에서만 발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는 이제 NGS라고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는 이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환자분의 조직을 가지고 NGS라는 검사를 시행해서 저런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임상시험으로 이제 환자가 참여하게 하든 아니면 저런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이제 뭐 급여가 되는 약도 있으니까요. 쓸 수 있다면 저희가 사용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고된 이제 암 등록 통계인데요. 여기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암이 있는데 지금 표시된 췌장암이 5년 생존율이 사실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데 이제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좋아지지 않다가 최근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다른 암 보면은 이제 쑥쑥쑥쑥 좋아지는 게 보이는데 췌장암은 좀 더뎠거든요. 그래도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뭐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하고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췌장암에 대한 치료 성적이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너무 고민하거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췌장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